이 화장품을 주기적으로 바꾸는 게 좋을지요? 미스트 뿌리면 더 접촉성 피부염 마스크 쓰고도 안 뒤집어지거나 빨리 가라앉을 수 있는 방법. 참 난제예요, 난제. 생각보다 이렇게 하면 트러블이 좀 덜 생겨요. 안녕하세요.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피부과 전문의 노성민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Q&A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구독자도 100명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질문도 많이 없을 때는 거의 100%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드렸는데 이제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막 다 대답을 못 드리는 걸 항상 제가 죄송한 마음으로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이 중복되는 질문들,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Q&A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피부 트래블러! 일단 화장품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잘 맞는 화장품을 사용하는데 이 화장품을 주기적으로 바꾸는 게 좋을지요? 그리고 이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는 게 중요한지, 꼼꼼히 모든 걸 바르는 게 중요한지,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선 그 화장품을 이제 주기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화장품 계속 쓰다 보면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뭐 무슨 약이나 이런 것을 내성처럼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지금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약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내성이 생긴다거나 쓰다 보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꼭 의무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뭐 여러 가지 화장품 중에 자기에게 맞는 제품을 찾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찾아서 그게 자기한테 딱 맞으면 그 화장품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 주기적으로 바꿔야 된다기보단 오히려 약간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절에 따라서 뭐 여름이랑 겨울에 쓰는 보습 제품, 뭐 여름에는 로션, 겨울에는 크림, 뭐 이런 식으로 제형이나 이런 걸 달리 사용할 수는 있고요. 또 나이에 따라서 저희가 10대 때 쓰던 거랑 20대, 30대 쓰던 게 조금씩 맞는 성분이 바뀔 수는 있거든요. 피부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바꾸거나, 혹은 계절, 이러한 기후에 따라서 바꾸거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 내가 3개월 이 제품을 썼으니 그 다음 3개월은 이거 써야 되고, 꼭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장품 개수에 대해서도 참 말이 많은데, 저희가 그 화장품 다이어트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보통 여성분들이 화장을 할 때는 뭐 스킨, 뭐 토너, 그 다음에 아이크림, 뭐 에센스, 그리고 뭐 크림, 뭐 수분크림, 영양크림, 이런 식으로 쭉 쓰다 보면 정말 스텝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요새는 화장품 다이어트라고 해서 이러한 개수를 최소화하자. 이거에 이제 그 근본 전제는, 이게 보통 화장품 자체가 여러 가지 화학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화학 제품의 개수를 줄여서 뭔가 피부에 알러지나 혹은 자극이 일어나는 걸 줄이자라는 개념이고요. 사실은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꼭 그 얼굴에 이제 해야 된다면 가장 기본은 클렌징, 그리고 보습제, 그리고 자외선 크림, 이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 나머지는 뭐 본인이 뭐 취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붙이고 떼고 할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은 모든 스텝을 반드시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건조할 때 미스트 뿌리면 더 건조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왜 말을 못하시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머리가 지금 하얗습니다. 그 미스트는 워낙 이제 다들 뭔가 칙칙 뿌리고 이렇게 얼굴에 이제 보습을 하기 위해서 뿌리시는데, 그 미스트라는 것 자체가 약간 휘발성이 약간 있어서 뭔가 알코올과 이런 에탄올, 이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미스트는 얼굴을 더 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뿌리고 나서 보통 이게 증발이 되면 이제 증발되면서 피부 표면에 있는 수분까지 같이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 주위 환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위가 건조하면 미스트를 뿌렸을 때 더 건조해질 확률이 높고요. 왜냐하면 주위가 건조하면 수분 증발이 더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같이 습하고 뭔가 지금 고온 다습한 동남아 이런 데는 오히려 미스트가 뿌려도 증발이 잘 되지 않아서 뭐 아주 건조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위 환경이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미스트의 성분이 중요한데, 미스트에 히알루론산, 뭐 글리세린, 이런 보습력이 강한 성분
성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어느 정도는 미스트가 보습 성분이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얼굴 타입에 따라서 어떤 미스트가 맞고 안 맞고가 있는데 되게 건성 피부인 경우에는 일단 미스트 자체는 아주 뭐 이렇게 건조해질 수 있는 게 있어서 아주 맞지는 않지만 굳이 쓰신다면 오일 성분이 들어간 약간 오일 미스트가 조금 더 맞고요. 본인이 오일리하고 피부에 여드름이 잘 생기고 좁쌀 여드름이 잘 생기면 조금 이러한 오일 성분이 들어가지 않는 미스트, 이러한 성분들이 조금 더 맞습니다. 자, 다음 질문. 최근 마스크 때문에 피부가 너무 뒤집어져요. 접촉성 피부염인 것 같은데 마스크 쓰고도 안 뒤집어지거나 빨리 가라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참, 이거 난제예요, 난제. 제가 이제 그 마스크로 인해 발생하는 그 피부 트러블 영상, 저희 피부 트래블러 최초 영상인데요. 뭐 거기 그때 보면 되게 그 어색하고 정말 마음을 평온하게 제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자꾸 마스크로 인해서 생기는 피부 트러블, 여드름, 뾰루지, 뭐 피부염, 발진, 가려움증 뭐 이런 게 계속 생기는데요.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거는 이제 마찰과 그 안쪽에 있는 습도가 올라가서 피부 장벽이 좀 망가지고 이래서 여러 가지 그 트러블이 생기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딱 그냥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클렌징을 잘하고요, 보습을 잘하고 화장을 적게 하기, 딱 이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렌징은 자극적이지 않은 거, 안 그래도 피부 장벽이 잘 망가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슨 뽀득뽀득하게 그렇게 클렌징 하지 마시고 그냥 부드럽게 미끌미끌한 중성 세안제나 이런 걸로 부드러운 세안제로 하시고요. 두 번째 보습제는 뭐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이러한 보습 성분이 있는 보습제를 잘 바르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화장을 적게 하시기, 특히 여성분들 요새는 어차피 마스크로 가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 없잖아요. 안에서 화장도 있고 땀도 나고 뭔가 피부층이 망가지고 그러면 정말로 쉽게 피부 트러블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인데 생각보다 이렇게 하면 트러블이 좀 덜 생겨요. 보습제도 중요한 게 마스크와 피부의 사이에 뭔가 층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보호막이거든요. 보호막. 이러한 것들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최대한 트러블을 줄이는 게 생존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일회용이 나아요? 아니면 좀 빨아 쓸 수 있는 게 나을까요? 면이 낫다고는 하는데 면은 그게 약하잖아요. 필터링이. 필터를 갈아 끼울 수 있는 마스크들도 있으니까. 그래요? 모르겠는데. 근데 그 일회용이 이제 화학 성분이 좀 그렇- 있어서 그런 분도 있어요. 제품에 따라 다른 것 같아. 결론은 마스크를 열심히 쓰자입니다. 트러블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요즘 집안에만 있어서 기본적인 스킨케어만 하고 선크림은 안 바르는데 실내에 오래 있으면 선크림은 안 발라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실내에 있더라도 선크림은 필수인가요? 자,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형광등 때문에 선크림을 발라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형광등에서도 자외선이 나오긴 하지만 보통 그 형광등 등에 이렇게 하얗게 필름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대부분의 자외선이 차단이 되고 등과 10cm 가까이 거리에서 8시간을 있어도 햇빛이 강한 그런 도시에서 6분간 쬐는 거랑 똑같은 자외선 양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8시간을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다 라는 게 이제 보통 연구 결과니까. 그리고 보통 10cm니까 보통 10cm 가까이 있나요? 보통 이렇게 다 뭐 한 1m 이상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정말 자외선이 미량입니다. 그래서 형광등을 통한 자외선은 정말로 매우 미량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특히 요새는 LED 등을 많이 쓰시는데 LED 등은 자외선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실내 등 때문에 선크림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뭐 대부분 아파트 사시고 뭐 이렇게 대부분 창문이 있잖아요. 창문을 통해서는 자외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낮에 UVA가 잘 들어오는데 이러한 UVA를 통해서 피부 노화나 이런 피부 색소 침착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창가나 혹은 뭐 실내에 뭐 햇빛이 잘 들어오는 실내라면 선크림을 사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을 직접적으로 안 맞는 건 또 근데 이제 반사가 되고 어느 정도는 되니까. 뭐 직접적으로 안 맞고 그러면 사실은 미량이라고 봐야죠. 반사가 된다고 해도. 근데 뭐 이렇게 아예 안 맞을 수는 없지 않나요? 아예 창문이 없는 저희 이런 스튜디오면 괜찮겠죠. 하루 종일 스튜디오만 있는다. 끔찍한데요? 네, 네, 답답하죠. 자, 이거 제가 뭐 좋아하는 질문인데요. 무좀의 식초가 효과 있나요? 이게 질문입니다.
저는 이게 이 질문을 골랐던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 어디 저희 집이었나 뭐 친구 아버지네 집이었나 하여튼 집에서 막 되게 발을 식초에 넣고 되게 온 방에 막 그 식초 냄새가 진동했던 기억이 되게 어렸을 때 기억인데 뭐 이렇게 그림처럼 남아 있어요. 요새도 이걸 많이 하시나요? 잘 안 하시나요? 저는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제가 이 질문을 골랐나? 다들 관심 없나요? 잘 알려진 민간요법인데 이제 그 어르신 분들이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식초나 레몬즙에 이렇게 발을 담그면 이 산 성분이 무좀균을 죽일 수 있다라는 개념하에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1번 이러한 산 성분은 균을 죽이기에 충분히 강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산을 통해서 발에 있는 각질이나 이런 게 제거됨으로써 오히려 어떤 층을 통해서 균이 들어갈 수 있어서 세균 감염이 된다던가 발의 건강이 안 좋아진다던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사실 굳이 식초 사용하지 않고 그냥 피부과 가셔서 항진균제, 곰팡이 약 이런 거 바르면 훨씬 효과가 좋은데 굳이 힘들게 집안의 식초 냄새를 풍겨가면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입에 침 고여요. 식초 생각했더니. 아, 그래요? 마지막 질문.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민감성 피부이고 기초 화장품과 요약하자면 피부가 민감하다, 가려워진다, 빨갛게 피부염이 생긴다, 건조하다. 제가 딱 느낌으로는 드라이 센시티브, 보통 이런 걸 DS 뒤에 몇 개 붙여서 이제 타입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이분의 증상은 피부염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셔야 될 정도의 증상은 맞고요. 항상 이러한 정도의 증상이 있으면 병원 가셔서 약을 먹거나 바르거나. 근데 이제 약이 스테로이드 연고인 경우가 많아서 계속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들으실 텐데 자꾸 증상이 재발되니 그러면 계속 사용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실 텐데요. 보통 이제 비스테로이드 연고 여러 가지 엘리델이라든가 프로토픽이라든가 이러한 성분의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약들을 조금 약용 성분이지만 이러한 그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 장벽이나 이런 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고요. 피부염 말고 이제 평소에 민감성 피부다. 이걸 어떻게 관리하냐 할 때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사실 민감성 피부가 자꾸 피부염이 재발이 되면 2주 이상 보습제를 빼고 모든 제품을 중단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유색 색조 화장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2주 내지 4주를 지나야 된다라는 게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사실 저희 현대 생활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일단 화장품 개수를 최대한 줄여 보시고요. 아토피 환자들이 쓰는 여러 가지 보습제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가장 그 민감성 피부나 자극을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성분들의 보습제거든요. 피지오겔, 제로이드, 아토베리어 이러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을 보습제를 사용하시고 화장품 개수를 줄이시고 증상이 너무 심하면 아까 말씀드린 비스테로이드 연고를 조금 꾸준히 사용하시고 이렇게 1, 2개월 정도 관리를 하다 보면 피부 장벽이 돌아와서 어느 정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클렌징은 이제 사실 이러한 분들은 아토피 환자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아토피는 아니지만 그게 준해서 항상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클렌징은 알칼리성이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뽀독뽀독한 클렌징인데 중성 혹은 산성에 가까운 클렌징 이런 것들은 미끌미끌해요. 이러한 부드러운 클렌징을 사용하시는 게 피부 장벽을 벗겨내지 않는 그러한 클렌징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마음만 같아서는 모든 질문을 다 답변해 드리고 싶은데 일단 시간 관계상 몇 가지를 좀 골라서 해봤고요. 어쨌든 제가 항상 답변을 계속 보고 질문을 보고 답변을 드리려고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좀 힘들고 바쁘다 보니 다 못 챙겨 드려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고요. 계속 질문을 남겨주세요. 제가 보고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건 꼭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